보르네오 열대우림에서 당신이 태어납니다. 떨어지지 않으려 어머니의 배터를 즉시 꽉 붙잡습니다. 어머니는 높은 나무 위 가지들 사이에 있고 땅은 보이지 않을 만큼 아득히 멉니다. 눈은 감겨 있지만 어머니가 당신을 안고 가지 사이를 옮겨 다닐 때의 움직임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굵은 가지에 멈춰 앉아 당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젖을 먹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당신의 머리와 등을 다듬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나뭇가지 위를 계속 움직이고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더 꽉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당신의 눈이 처음으로 뜨입니다. 세상은 온통 초록빛이고 어디에나 잎이 가득하며 가지들이 서로 얽혀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늬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주황색 열매가 달린 나무를 향해 올라가 넓은 가지에 앉아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손으로 열매를 쪼개 속에 부드러운 부분을 베어무는 모습을 지켜보지만 아직 어머니의 젖만 먹고 있기 때문에 직접 먹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근처 가지에 나이가 더 많은 아기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암컷이 나타납니다. 두 어머니는 움직임을 멈추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서로를 응시합니다. 어미는 무게를 옮겨 나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다른 암컷들도 거리를 둡니다. 고개를 돌리니 건너편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다른 새끼가 보입니다. 그 새끼 얼굴은 더 작지만 팔은 더 굵고 강해 보입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아래쪽 가지로 내려가 작은 가지들을 구부려 서로 엮어 하나의 평평한 자리를 만듭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무게로 자리를 시험해 본 뒤 그 위에 누워 당신을 가슴에 꼭 끌어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어머니의 몸에 꼭 붙어 있으면서 위의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6살이 되었고 소나기 힘도 더 세졌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어머니의 등에 엎여 다니지만 이제 어머니가 먹이를 먹으려고 멈출 때면 당신은 근처 가지를 손으로 잡아보며 그 감촉을 시험해 봅니다. 어머니가 한 팔로 허리를 감싸 안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미끄러져도 어머니가 바로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는 수평으로 굵게 뻗은 나뭇가지 앞에 멈춥니다. 당신은 가까운 가지로 손을 뻗어 몸을 옮깁니다. 당신의 손이 나무 껍질을 움켜쥐고 몸을 휙 넘겨 두 발로 새 가지 위에 착지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처음으로 가지 사이를 스스로 옮긴 순간입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돌아보지만 어머니는 이미 과일을 먹고 있고 신경 쓰는 기색이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도해보고 싶어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다른 가지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점프하지만 손이 빗나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붙잡을 것도 없이 허공을 움켜쥐며 떨어집니다. 그러다 아래쪽에 더 작은 가지를 손가락으로 붙잡게 되고 온몸이 갑자기 멈추면서 한 손으로 매달린 채 다리는 허공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움직여 나무를 내려와 당신을 팔로 감싸 안고 다시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로 끌어올립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당신을 가슴에 꼭 안고 손가락으로 팔과 다리를 살펴보며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은 더 이상 다른 가지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어머니가 나중에 둥지를 만들 때도 그녀의 옆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치진 않았지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가지가 튼튼하진 않고 모든 틈이 가깝지도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더 신중히 선택해야 함을 배웁니다. 어느덧 당신은 2살이 됩니다. 여전히 어머니 곁에 머물지만 이제는 혼자서 가지를 옮겨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여러 경로를 시험해보며 어떤 가지가 자신의 몸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배웁니다. 어머니는 가지에 매달린 크고 가시가 많은 열매가 달린 나무에서 먹이를 먹고 있고 당신은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 그쪽으로 기어갑니다. 어머니는 열매 하나를 잡고 비틀어 가지에서 떼어낸 다음 두꺼운 껍질을 이로 찢고 손가락으로 가시를 벌려 열매를 엽니다. 안에는 부드러운 노란 과육이 들어있고 어머니는 그것을 퍼서 먹습니다. 냄새는 강하고 달콤합니다. 어머니가 열매 조각을 떼어 당신에게 건네주자 당신은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뭅니다. 그 맛은 진하고 입안 가득 풍미가 퍼지며 지금까지 평생 마셔온 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먹고 싶어서 가지에서 또 다른 열매를 집어 어머니처럼 열어보려 하지만 아직 손에 힘이 부족해 가시가 손가락을 찔러 결국 놓치고 맙니다. 양손으로 다시 힘껏 잡아당겨보지만 껍질이 좀처럼 깨지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며칠 뒤 다른 나무를 옮겨 다니다가 가지를 따라 무리 지어 자라는 작은 둥근 열매들을 발견합니다. 그 열매들은 부드럽고 따기 쉬워서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뭅니다. 맛이 좋아서 더 따서 하나씩 입에 넣으며 연달아 먹다 보니 어느새 12개는 먹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를 멈추고 가지 위에 몸을 웅크린 채 팔로 배를 감싸 안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앉아 머리를 쓰다듬고 당신이 누워 통증이 가라앉길 기다릴 때 곁을 지켜줍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나무와 없는 나무를 조금씩 배우고 있지만 숲은 수천 그루의 나무로 가득해 당신은 아직 극히 일부만 보았을 뿐이죠. 이제 4살이 되어 혼자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가까이에 있지만 예전처럼 바짝 따라다니지는 않아서 당신은 몇 시간씩 혼자 나무 사이를 오가며 가지 사이를 흔들고 얼마나 멀리 닿을 수 있는지 시험해 봅니다. 어느 날 두꺼운 가지 위에서 놀고 있을 때 당신을 멈추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크고 숲 전체에 울려 퍼지는 길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재빨리 당신에게 다가와 팔을 잡아당기며 당신을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엄마는 소리에서 멀어지려 빠르게 나무 사이를 움직이고 당신은 엄마 등에 매달려 힘찬 움직임을 느낍니다. 뒤를 돌아보자 나뭇가지 위로 다가오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것은 오랑우탄인데 엄마보다 훨씬 크고 몸집도 2배나 되며 널쩍한 얼굴 양옆엔 두꺼운 패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는 달리지는 않지만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이며 계속 따라옵니다. 엄마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엄마는 다른 나무로 건너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당신과 그 사이의 거리를 더 벌립니다. 수컷은 높은 가지 위에 멈춰 또 한 번 긴 울음소리를 내고 방향을 틀어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엄마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 후에도 그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지 계속 뒤를 확인합니다. 마침내 엄마가 가지 위에 자리를 잡고 쉬기 시작하면 당신은 엄마 옆에 꾹 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엄마가 달아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충분히 커지면 다른 이들도 똑같이 당신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8살이 되었고 엄마는 당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먹이를 먹을 때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 엄마는 돌아서 손으로 당신을 밀쳐 다른 가지로 옮기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해서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더 세게 똑같이 밀어냅니다. 이런 일이 며칠간 반복됩니다. 엄마에게 다가갈 때마다 엄마는 당신을 밀어내거나 따라오기 전 다른 나무로 피합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둥지에서 깨어보니 엄마가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엄마를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나무 사이를 헤치며 찾아다니고 익숙한 가지와 나무들을 다 뒤져봐도 엄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엄마를 찾아다니며 혼자서 가본 적 없는 곳까지 멀리 이동하지만 결국 엄마를 찾지 못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당신은 지치고 배가 고파서 기억나는 무화과 나무에 들러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잘 익어서 따기 쉽고 필요한 만큼 따서 먹지만 엄마와 함께 먹던 때와는 맛이 다릅니다. 잘 시간이 되자 당신은 처음으로 혼자 둥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지들을 잡아 엄마가 하던 것처럼 구부려 보고 그것들을 엮어 바닥을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든 둥지는 헐겁고 불편하며 가지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틈이 생기고 일부는 삐죽 튀어나와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냥 누워서 위에서 흔들리는 잎사귀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당신은 압니다. 이제부터는 먹는 모든 식사, 짓는 모든 둥지, 내리는 모든 선택이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그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12살이고 지난 몇 년 동안 같은 나무 무리를 돌아다니며 그곳을 자신의 영역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죽은 통나무에서 흰개미를 먹는 중입니다. 나뭇가지로 구멍 속 흰개미를 꺼내는데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입니다. 다른 수컷이 옆 나무에서 지켜봅니다. 크기도 비슷합니다. 먹기를 멈추고 가만히 그를 응시합니다. 그가 떠나지 않자 당신은 굵은 가지를 잡고 세게 흔들어 나무 전체가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곳이 당신의 영역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똑같이 자신의 가지를 더 세게 흔들어 작은 가지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를 쫓아내야 하기에 그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팔로 몸을 끌어당기며 그의 나무로 건너갑니다. 그가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자 당신도 똑같이 머리를 숙이고 두 사람 모두 돌진합니다. 두 사람은 가지 한가운데서 부딪히며 팔과 머리카락을 잡고 서로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가 어깨를 물고 세게 당겨 머리카락을 뜯자 당신은 몸을 비틀어 빠져나와 그의 팔을 이로 물어버립니다.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당신은 온 힘껏 밀어붙여 그를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그는 균형을 잡으려고 다른 가지를 잡으려 하지만 손이 미끄러져 잠깐 발을 헛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세게 밀어붙이고 그는 떨어져 나가 나무 사이로 빠르게 사라지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깨와 팔에 작은 상처에서 피가 나고 몸이 무겁고 지쳐서 그를 쫓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영역을 지켰지만 그가 이 숲에서 가장 큰 수컷은 아니었고 결국 언젠가는 더 큰 수컷이 당신의 것을 차지하려고 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15살이 되었고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양쪽 볼의 패드가 천천히 자라면서 얼굴이 예전보다 더 넓고 평평해졌습니다. 목도 두꺼워졌고 입을 열어 공기를 내뿜으면 깊은 소리가 숲을 가로질러 수마일 밖까지 울려 퍼집니다. 며칠에 한 번씩 높은 나뭇가지에서 이 울음소리를 내어 다른 이들에게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영역이 당신의 거심을 알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나무에 암컷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당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아서 당신은 그녀의 나무로 다가가 몇 개의 가지를 사이에 두고 멈춥니다. 그녀는 당신을 지켜보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당신도 같은 나무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과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가지에서 무화과를 따서 천천히 먹습니다. 당신들은 하루 종일 나무 사이를 함께 움직이며 너무 가까워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도 그녀는 여전히 가까이에 있어서 당신은 그녀가 있는 가지로 올라가 그녀 옆에 앉습니다. 그녀는 몸을 약간 돌려 당신을 바라보고 더 직접적으로 당신을 향해 몸을 틉니다. 그녀의 허락을 확인하면 뒤로 가서 짝짓기를 합니다. 과정은 몇 분이면 끝나고 그녀는 다른 나무로 올라가 둥지를 짓기 시작하죠. 이건 그런 방식이 아니기에 굳이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도 당신도 각자의 영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녀를 다시 볼 일도 새끼를 가졌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곳엔 더 오래 영역을 지킨 크고 힘센 수컷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의 자리를 노리고 올 겁니다. 이제 18살인 당신은 높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과일을 찾습니다. 넓은 틈 너머 큰 나무가 보입니다. 가지마다 익은 무화과가 가득한데 며칠 만에 본 최고의 먹이입니다. 점프하기엔 꽤 멀지만 나무 사이에 두꺼운 덩굴이 걸려 있습니다. 무게를 버틸 만큼 튼튼해 보입니다. 덩굴을 당겨 튼튼한지 확인한 뒤 손가락을 감고 가지를 힘껏 밀어냅니다. 하지만 무게가 실리는 순간 덩굴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말라버린 듯 산산조각 납니다. 당신은 붙잡을 것도 없이 곧장 아래로 떨어지며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추락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지만 손에 닿는 모든 것은 부러지거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땅에 세게 부딪히고 온몸이 흙과 뿌리가 뒤엉킨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다리를 움직이려고 해보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다리에게 밀거나 일어서라고 명령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당신은 얼굴을 땅에 붙인 채 그저 누워 있을 뿐입니다. 팔은 아직 움직일 수 있어서 손으로 몸을 끌며 앞으로 가보려 하지만 흙 위를 겨우 몇 피트 끌고 나가다가 멈추고 맙니다.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고 얕아지며 가슴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약간 돌려 위를 바라보면 평생을 오르내렸던 바로 그 나무들이 머리 위로 솟아 있지만 이제는 너무 멀어서 닿을 수 없습니다.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개미들이 피부 위를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파리들이 얼굴에 앉습니다. 숲은 언제나 그랬듯 계속해서 살아가고 당신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랑우탄으로 사는 삶이 힘들 수는 있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힘든 동물도 있습니다. 정말 믿어도 좋아요. 엄청나거든요. 영상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해보세요.